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P형 반도체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P형 반도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P형 반도체는 홀의 농도가 전자보다 많은 반도체입니다. 홀이라는 것은 앞에서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 플러스 차지를 띠고 있기 때문에 양공으로 표현합니다. 일부 전공으로 표현하는 교재도 있지만 전공은 일본식 표기법입니다. 정확한 표기법은 양공으로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합니다. 그래서 양공을 만들기 위해서는 억셉터 불순물을 주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억셉터 불순물을 NA로 표기합니다. A는 억셉터, N은 농도가 되겠죠. 그리고 상온에서 완전 이온화가 된다면 NA는 곧 P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P형 반도체에서는 다수 캐리어가 양공이며 이 양공의 흐름으로 전류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르미 준위는 진성 페르미 준위로부터 가전자대 방향으로 치우쳐서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억셉터 불순물은 밴드갭 내에 이렇게 억셉터 준위를 만듭니다. 우리 실리콘 반도체에서 가장 많이 P형 도판트로서 사용하는 것이 보론인데요. 이 보론은 가전자대 위 약 45mm 일렉트론부터 부근에 억셉터 준위를 이렇게 형성합니다. 그리고 억셉터 준위는 도너 준위 설명할 때와 똑같이 EA로 표기하고 이 A를 억셉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P타입 실리콘 반도체에서 이제 페르미 준위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또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페르미 준위는 0도 K 때와 그 다음에 0도 K 이상일 때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는 게 더 편합니다. 그래서 일단 0도 K 때를 생각해 보면 페르미 준위 아래에는 전자가 꽉 차 있어야 되겠죠? 위는 전자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억셉터 준위에는 전자가 하나도 없죠? 네, 그래서 페르미 준위는 이 위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억셉터 준위와 가전자대 요 사이에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도를 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이 보론 원자가 이온화가 되겠죠. 이 이온화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전자를 하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전자를 어디서 받느냐? 바로 가전자대에서 이렇게 전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보론 원자는 이온화가 되고, 그 말은 다시 표현하면 여기에 있는 양공을 가전자대로 보낸다, 이렇게 생각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론 원자가 이온화가 되기 시작하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페르미 준위가 올라가겠죠. 물이 차는 거랑 비슷하다 그랬죠. 여기에 이제 전자들이 존재하게 되니까 페르미 준위는 점점 위로 올라가서 도넛 억셉터 준위 위에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P형 반도체는 양공의 흐름으로 전류를 형성한다 그랬는데요. 이 양공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린 그림인데요. 자, 우리 실리콘 결정 내에 이렇게 보론을 도핑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대부분 실리콘 원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보론이 나옵니다. 자, 보론 통계도 역시 똑같습니다. 이렇게 전자의 빈자리가 하나 있죠. 요것이 이렇게 도핑을 하면 차곡차곡 올라갑니다. 그래서 밴드를 형성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 전자의 빈자리, 이 전자의 빈자리를 누가 메꾸느냐? 바로 옆에 있는 실리콘 원자에 붙어 있는 전자 하나가 이렇게 넘어와서 메꿉니다. 그러면 여기 표시했죠? 전자가 이렇게 넘어옵니다. 그러면 여기가 메꿔지니까 이번엔 여기에 양공이 형성이 됩니다. 마치 양공이 오른쪽으로 이동한 것처럼 보이고, 다시 또 이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전자가 옵니다. 그러면 또 양공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인 것처럼 보이겠죠?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양공이 오른쪽으로 움직여 갑니다. 그래서 이 전자와 양공의 그 이동 방향은 서로 반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본다면 전자는 이렇게 가고 양공은 이렇게 가는 거죠.
현재 이렇게 반도체라는 것은 이런 전하의 흐름으로 이렇게 전류를 형성하는 겁니다. 양공이 이렇게 흐르고 전자가 이렇게 흐르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전도대에서 전자가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러면 아무 저항 없이 그냥 쫙 이렇게 흘러갈까요?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전자가 흘러가려면 일렉트릭 필드를 가야 됩니다. 결국 전압을 가야 되는데요. 전압을 가하면 전자가 아무런 저항 없이 이렇게 싹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실리콘 원자들과 충돌하기도 하고 스캐터링하고, 그 다음에 불순물 원자들, 뭐 N타입이라면 보론이 되게 포스포러스가 되겠고, P타입이라면 보론이 되겠죠. 그런 원자들과 또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전자들끼리도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를 인가했을 때 전자들은 등가속도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쭉 가다가 이런 원자들과 충돌을 해서 에너지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또 가속해서 진행하다가 또 충돌해서 에너지를 잃어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흐름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재의 반도체는 이러한 전하의 흐름으로 전류를 만들기 때문에 이 저항을 이걸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어떠한 반도체가 또 이제 부상이 되고 있냐면, 여러분들 스핀트로닉스라고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이러한 반도체에 만약에 이제 자기장을 걸어줍니다. 자기장을 걸어주면 스핀을 정렬시킬 수가 있습니다. 스핀업, 스핀다운이 아니라 스핀업 이렇게 한 방향, 또 스핀다운 한 방향.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역시 전류를 형성합니다. 물론 반도체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뭐 강자성체라든가 그러한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반도체로 지금 이용하려고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신물질을 사용하는 반도체들은 어떤 면에서 이러한 저항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더 성능이 좋은 반도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학부에서는 지금 여기에서는 그러한 강자성체를 배우지 않습니다. 실리콘 반도체나 화합물 반도체, 갈륨 아세나이드 이런 것들만 주로 다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대학원에 가서 박사과정이나 석사과정 같은 데 가면 스핀트로닉스를 배우는 기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반도체가 어떤 한계점에 도달한 부분도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신개념의 반도체가 지금 계속 연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동기부여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니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를 계속 하실 분들은 잘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억셉터 불순물의 이온화율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도넛 때 구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 억셉터 준위에 있는 총 양극 농도를 NA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전자대로 양극을 방출한 농도를 P0라 하고, 그 다음에 억셉터 준위에 남아있는 양극 농도를 PA 이렇게 놓을 수 있죠. 우리 도너에서는 이거를 ND로 했었죠. 근데 도너 준위 설명할 때 여기를 아마 전도대로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이건 잘못된 설명입니다. 그거는 도너 준위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는 이제 억셉터 준위에 남아있는 양극 농도를 PA 이렇게 하면 총 양극 농도 중에서 억셉터 준위에 남아있는 양극 농도 그 비율을 알면 가전자대로 얼마나 양극을 보냈는지 알 수 있겠죠. 그것이 즉 이온화율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죠? 억셉터 준위에 남아있는 양극 농도. 이거는 가전자대로 보낸 양극 농도. 이게 총 양극 농도가 되겠습니다. 그 비율을 구해보면 이온화율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P타입 반도체에는 전자도 존재하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보론을 10의 16성 도핑했다.
그리고 상온이다. 그러면 전자 농도는 10의 4승 정도가 되죠. 그래서 이 억셉트 준위의 전자가 가전자대로부터 이렇게 공급이 되지만 일부는 또 여기서 이렇게 공급이 됩니다. 그런데 10의 4승이니까 이 수는 굉장히 적죠. 그래서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여기서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론을 도핑하면 페르미 준위는 이 정도 부근에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억셉터 준위는 가전자 다위 0.045 일렉트론 볼트. 자, 그러면 우리 이 억셉터 준위에 남아있는 양공 농도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먼저 양공의 페르미 디렉 확률 함수는 이렇게 쓸 수 있죠. 1-가 된다는 거 이해가 가죠? 채워질 확률, 비워질 확률 같다 그랬죠? 양공이라는 것은 전자의 비워질 확률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썼죠? 이거를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그냥 x로 치환해서 계산해 보면 뭐 이렇게 간단히 구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바뀌었죠? EF-2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PA라는 것은 똑같이 얘기할 수 있죠? 자, 총 양공 농도, 그죠? 곱하기 그 억셉트 준위의 양공이 존재할 확률, 바로 요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2라는 것은 억셉트 준위가 되겠죠? 거기에 양공이 존재하니까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축퇴인자 4분의 1이 붙습니다. 즉, 이제 축퇴도가 4라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이거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이거 앞에서 도너 할 때는 2분의 1이 됐었죠? 자, 이 가전자대는 여기 4분의 1이 붙습니다. 그건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EF-2A가 0.135죠? 여기서 그거 빼면 3KT보다 크기 때문에 이 2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쓴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제 P제로는 이렇게 되죠? 요걸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은 0.01783. 그래서 약 1.783%가 여기에 양공이 남는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보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온화율은 100에서 이걸 빼면 되겠죠? 그래서 98.217%가 이온화가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억셉터 불순물의 이온화율은 보론인 경우죠. 상온에서 대략 98%다. 그래서 뭐 그냥 완전 이온화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NA가 10의 16승이었죠, 아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산해 보면 이런 겁니다. P0 요만큼 양공을 가전자대로 보내는 거죠. 요만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도핑하면 요만큼 보내고 남는 거는 요만큼이다. 합해보면 10의 16승이 됩니다. 그래서 보론도 그냥 상온에서 완전 이온화가 된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이제 축퇴인자 4분의 1을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이 부분은 사실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앞에서 이제 반도체 전자소자 배우는데 뭐 나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10장 마지막 편에서 잠깐 나오긴 하는데 이 부분 자세히 설명 안 합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더 알고 싶으면 이제 고체 물리나 밴드 이론을 좀 배워야 되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로만 그냥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 실리콘은요, 이게 간접천이라고 그래요. 10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는데요. 그래서 이 K = 0, 이 축상의 가전자대의 최고점, 전조대의 최저점이 일치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직접 천위는 이렇게 존재하는데요. 간접 천위는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천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10장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밴드갭이라는 건 요거고요. 그리고 이
이게 실리콘 밴드 그 구조에서 일부만 갖고 온 겁니다. 여기 계속 이렇게 더 막 분포하는데요. 여러분들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갖고 온 거예요. 이 가전자들은 p 오비탈 구조를 갖고 있죠. p 오비탈 구조를 갖고 있어서 이렇게 px, py, pz 설명했죠. R형 모양으로 세 방향으로 존재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구조를 보면 이렇게 헤비홀, 라이트홀, 그 다음에 스플리트 오프 밴드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뭐 육중 축퇴라고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전자다 꼭대기에 존재하지 않고 이 밑에 한 45mm 일렉트론 볼트 정도 떨어져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 고려하지 않고 이 두 가지만 고려하거든요. 그래서 헤비홀과 라이트홀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헤비홀에서 두 상태, 라이트홀에서 두 상태가 만들어지는데요. 이 전자의 각 운동량하고 전자의 공정 궤도가 이렇게 정렬되는 경우입니다. 이때 이제 방향이 두 개 존재합니다. 그리고 라이트홀은 각 운동량과 공정 궤도가 혼합되는데 이때 또 방향이 두 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가 존재한다. 네 가지가 존재한다는 것은 각각 다른 네 상태가 동일한 에너지를 갖는다. 그래서 4중 축퇴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축퇴도가 4다. 그래서 거기 축퇴인자 채워질 때 4분의 1씩 억셉터 통계에서 그렇게 채워진다고 아까 제가 설명한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그냥 뭐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전자재는 이렇게 복잡하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보론이 10의 16승 도핑된 P형 실리콘 반도체가 있습니다. 다음 조건에서 총 양공 농도에서 억셉터 준위에 남아있는 양공의 농도를 각각 구해보아라. 온도가 이렇게 틀릴 때네요. 자, 우리 앞에서 구한 식이 이거죠? 그런데 이제 온도가 틀립니다. 온도가 틀리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앞에서 설명했었죠? 자, NV에서는 KT의 2분의 3승이 나오죠? 가전자재의 유효 상태 밀도. 그죠? 이제 그게 이렇게 변하는 거죠. 우리가 그 KT라는 것은 비율이라고 했죠. 300일 때 0.0259였어요. 그러니까 50K면 300분의 50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분의 3승이 나오죠?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KT는 자, 이게 300 기준으로 얘기했다 그랬죠? 50이면 300분의 50 그리고 0.0259 이건 300K 기준이죠. 자, 요 식에다 이제 대입하면 됩니다. 여기다 50 대입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 값이 0.995 그러니까 즉 거의 다 억셉터 준위에 남아있는다는 얘기입니다. 99.5%. 그래서 실제 남아있는 양공의 농도를 계산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0에 15승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남아있는 얘기죠. 그럼 100K가 되면 이게 이제 줄어들겠죠? 남아있는 게 이온화가 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쉽죠? 네. 그 다음에 400K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는 이 정도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즉 99.991%인가요? %가 전부 이온화가 된다. 양공을 가전자재로 보낸다. 그래서 실제 이온화율까지 구해보면 이렇습니다. 이거는 그냥 10의 16승에서 이 값을 빼도 돼요. 빼도 10의 16승에서 요거 빼고 요거 빼고 요거 빼고 요거 빼고 해도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구했습니다. 자, 이게 남아있는 거니까 이온화 되는 것은 1-0.9955가 되겠죠? 곱하기 10의 16승. 그래서 50K에서는 실제 양공을 가전자재로 이 정도만 보냅니다. 400K에서는 이 정도 보낸다는 거죠. 이해가 됐죠? 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이 그림 앞으로 이제 자주 나올 겁니다. 자, N타입 반도체, P타입 반도체를 그려놓은 겁니다. 이것은 무슨 반도체죠? P타입 반도체입니다. 왜? 페르미 준위를 위치를 보고 판단합니다. P타입에는 양공의 농도가 더 많다 그랬죠? 양공의 농도 어떻게 구합니까? 가전자재의 유효 상태 밀도, 그 다음에 페르미 디럭 확률 함수, 이것은
전자에 비워줄 확률이죠. 양공이 많습니다. 이 면적이 양공이라 그랬죠. 완전 이용화가 되면 P0 이퀄 NA. 여기는 전자가 적게 존재하겠죠. 어떻게 구합니까? 농도곱의 일정 규칙, 이걸로 구했습니다. 이거는 GC 곱하기 FFE. 그렇죠? 이거는 N타입 반도체죠. 자,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앞으로 많이 나올 테니까 이 그림만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전자 농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요거는 양공 농도 이렇게 되고, 소수 캐리어 양공은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랬죠. 이것은 열평형 상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다 열평형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뭐 5장 정도 가야지 이제 일렉트릭 필드를 가해서 이제 비평형 상태를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P형 반도체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아주 중요한 또 우리 전하중성의 법칙, 반도체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몇 가지 법칙이 있다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전하중성의 법칙입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치겠습니다.